우리 5, 6월 모의고사는 객관식 기출문제를 주관식화해서 영역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태까지 시험 문제가 객관식 문제를 주관식화해서 그래서 출제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참 생뚱맞다라는 문제도 다 그 객관식 문제에서 나왔던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래서 5, 6월 달은 거기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답안지에도 표시가 될 거고 2008년도 중등 문제에서 답안지에 이제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요 해설지에 해설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니까 일단 읽고 해설지를 안 나눠줬나요? 이따가 논아주려고 그러는 모양이네요. 봅시다. 지식교육의 목적에 대하여 보기와 같이 주장하는 교육 유형을 피터스와 허스트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지식교육의 방향에 관해서 논하시오. 자, 우리 지금 지식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일단 여러분들 그 자유교육과 교육의 내재적 목적과 관련돼서는 이미 기출문제로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그렇다면은 향후에 시험 문제 이게 한번 나왔다 해서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작년에 나왔으면 올해 바로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누구냐면요, 이 피터스입니다. 그래서 이 피터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철저하게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지식교육이라고 했어요. 지식교육. 그러니까 이 지식교육이 결국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교육과 자유교육의 관계는 상당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유교육은 일단은요, 우리가 그 플라톤식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굴에 사로잡힌 죄수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이. 그래서 억견이나 무지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굴의 비유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왜 무지와 억견을 가지고 있느냐? 실제로 실제를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자, 뭔 말이냐면은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야, 너 진짜 답답해. 실제는 그거 아니야. 넌 제발 너의 그 감옥에서 좀 벗어나. 너의 그 동굴 속에서 좀 벗어나. 막 이런 말 하잖아요. 플라톤이 말하는 동굴의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죄수가 돼서 동굴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는 저 바깥에 태양을 못 보고 있단 말이야. 실제로 이거 불 꺼봐. 깜깜해. 여기 아무것도 안 보여. 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상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바로 우리의 진리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어떤 세상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은 모든 사람은 다 A라고 하는데 자기만 B라고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동굴에서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런 억견의 무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돼. 그 벗어나기 위한 교육이 자유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교육은 합리적인 마음을 개발시켜 주는 것이 자유교육이라고. 그럼 도대체
이 자유교육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식교육이에요. 지식교육. 이 지식교육은 주지교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교과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지식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과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터스 있잖아요. 피터스는 교과 중심 교육이 되는 거예요. 자유교육도 결국은 바로 교과 교육이에요. 우리 그 7자유과라는 얘기를 하죠. 그 7자유과가 왜 7자유과일 것 같아요? 귀가 2개잖아요. 눈이 2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입이 하나고. 그러니까 2개, 하나. 그래서 7이야. 그러니까 결국 뭐에 해당되는데요? 머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머리.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7자유 교과가 결국은 우리한테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논리학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합리적인 마음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교과를 중심으로서 하는 것이 이게 주지교과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피터스는 이제 얘기하는 것이 지식의 형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식의 구조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다르죠? 지식의 형식은 피터스라면은 지식의 구조는 누가 되는 거예요? 브루너죠. 그래서 지식의 형식은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서 이야기가 된다면은 지식의 구조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피터스가 지식의 형식을 얘기를 하는데 그 지식의 형식에는 8가지 교과가 있다고요. 8가지 교과목이에요. 이 지식의 형식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 지식의 형식을 공부하게 되면은 당연히 합리적인 마음을 개발할 수가 있어. 지식의 형식을 공부하게 되면. 그리고 이 지식의 형식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 전통으로의 인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인식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적 전통으로의 인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 전통으로의 인문이다. 그리고 지식의 형식을 공부하는 것은 이 지식의 형식을 왜 공부하는데? 도대체 왜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선언적 정당화라는 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선언적 정당화가 대단히 중요하게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은 읽어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지식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보기와 같이 주장하는 교육의 유형을 피터스하고 허스트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지식교육의 방향에 관해서 논하시오. 봐봐요. 피터스가 교육의 준거 3가지를 얘기해요. 이걸 이제 철저하게 알아둬야 돼요. 교육의 준거가 3가지가 있는데 이걸 왜 주장하느냐? 이제 그걸 알아야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우선 교육의 준거는 3가지는 뭐냐면 자네가 규범, 인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뭐 이렇게 어디 가면은 자네가 정겹인가 하듯이
규범인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규범적 준거, 인지적 준거, 과정적 준거입니다. 규범적 준거는 교육 목적과 관련돼요. 교육 목적. 즉 이게 이제 내재적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지적 준거는 교육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식의 형식을 공부하는 거예요. 지식의 형식을 공부하는 거예요. 지식의 형식을 공부함으로써 합리적인 마음 개발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어떤 억견이나 독단 속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지적인 안목을 길러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적인 안목이나 이해를 강조합니다. 과정적 준거는 교육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거야. 자, 우리가 교육 목적이 있잖아요. 교육 목적 내재적 목적이거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 뭘 가르칠까? 이걸 가르치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가르칠래? 방법이니까 하우잖아. 어떻게 가르칠래? 이건 내용이니까 왓이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1년에 이렇게 틀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틀을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외웠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현장에 가서 써먹을 수 있느냐? 못 써먹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재적 목적은 바로 자아 실현이나 인격 완성이잖아요. 뭐를 통해서 이 지식의 형식을 공부함으로써 이렇게, 그런데 어떤 방법을 수행할 것이냐?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으로. 자, 그러면은 지금 피터스가 이렇게 교육의 준거 3가지를 제시한 이유가 뭐냐는 거야. 왜 제시했냐는 거야. 그럼 여태까지 그렇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안 그랬기 때문에 피터스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교육이 어찌해 왔는데, 그러니까는 조건화, 교화, 여태까지 교육이 이루어왔다는 거예요. 조건화라는 것은 여러분의 행동주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자극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띨띨띨띨 외우게 하는 거잖아요. 교화라는 것은 뭐예요? 타당한 근거가 없어. 이게 지식 주입에 해당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피터스가 말하는 교육의 준거가 왜 등장했는지 글을 쓸 때, 만약에 이게 독단적으로 시험에 나왔다 했을 때는 글을 쓸 때는 먼저 이게 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등장했는가, 등장 배경입니다. 이게 그 등장 배경에서 쓰실 때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쓰시라는 거죠. 이게 말을 풀면 되는 거잖아요. 저 내재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규범적 준건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지식의 형식을 가르쳐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저 인지적 준거고, 근데 지식의 형식을 가르치는 것도 어떻게?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으로 제시해야 되는 것이다. 이해가죠? 자, 봅시다. 자연과 사회 현상에 대해 깊고 풍부한 지식은 미래학자, 회사원,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업체의 근로자와 농민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지식교육이 왜 필요하냐? 이 교양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은요, 자유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유교육이 왜 필요하냐는 거야. 이 자유교육은 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철학 박사예요. 철학을 전공했지만은 그 철학을 공부하게 되면 자연과 사회 현상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은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오늘날 강조되는 게 인문학이잖아요. 인문학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자연과 사회 현상에 대해서 깊고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식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으로서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문화의 참다운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오케이? 요게 이제 98년도 서울, 그때는 교육학 시험 문제가 따로따로 나왔어요. 그래서 98년도에는 이제 서울시 시험 문제였어요. 객관식 문제. 그래서 답은 자유교육이 답이었어요. 자, 이 교육은 전문적이거나 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 밑줄 그으십시오. 인간으로서의 일반 교양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다. 일반 교양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다. 그래서 피교육자의 자질과 개성을 중시하여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것에 중심을 두는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이 교육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초까지 서양과 서양 교육에 영향을 받은 나라에 있어서 교육에 관한 표준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교육을 교육 혹은 교육의 본래적 의미와 그러니까 이것도 이 개념을 또 잘 알아두셔야 돼. 교육의 본래성과 비본래성. 그러니까 교육의 이걸 다른 말로 교육의 본질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거는 교육의 비본질이라고도 해요.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본질이라는 게 한문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본래 본자에다가 바탕질자야. 본래 바탕, 본바탕의 본바탕. 교육의 본바탕, 교육의 가장 기본 본바탕이 뭐냐는 거예요. 뭐일 것 같아요? 자아실현? 인격 완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1차적으로 추구해 갈 목적이에요. 그래서 1차적 목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육의 비본질성, 비본래성이잖아. 그게 여기서 벗어났다는 거죠. 즉 자신의 인격 완성에서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입신양명, 출세,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2차적인 목적이야. 1차적으로 학교 교육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교육의 본질, 교육의 본래성, 이거 내재적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외재적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학교 교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재적 목적보다는 외재적 목적에 너무 치중해 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내재적 목적보다는 외재적 목적이 치중해 있으니까는 이게 자꾸만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다 보니까 아이들의 인성이 커다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펑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을 느끼고 그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라고 여러분들 교육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교육을 수단으로 해서 자신의 입신양명 출세만을 지향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육을 교육 혹은 교육의 본래적 의미와 동일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였는 거예요? 일반적인 교양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본래적인 교육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학교 교육의 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자아실현, 인격 완성을 위한 것이죠. 학교는 학생들의 합리적 정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밑줄 그십시오. 합리적 정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 교육의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유교육을 받으면 뭐라는 데서 합리적인 마음 개발, 이성 개발이 된다 그랬었죠. 자유교육, 그러니까는 철학을 공부한다든가 심리학을 공부한다든가 자연과학, 역사 이런 걸 공부하면 합리적인 마음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 교육의 교육 개념. 여러분들 교육 개념이 뭐냐? 에듀케라잖아요. 에듀케레. 그럼 라틴어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에라는 것은 바깥으로 끄집어낸다는 거잖아요. 겟리드 오브의 의미도 있잖아요. 제거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뭐 immigrate, 그죠? 이거하고 이제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의미가 다르잖아요. 바깥으로 나가는 이주라면은 이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 라틴어, 이제 물론 라틴어에서 이제 온 거고, 그 다음에 듀카는, 이걸 이제 아웃이라 본다면 듀카는 리드의 뜻이야. 이끌다는 뜻이야. 요 레는 라틴어로서 투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투 리드 아웃이야. 아모레가 그렇잖아요. 아모, 아마가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레가 투부정사라고요. 그러니까 투 러브라고 이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투 리드 아웃이라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집에 있는 아이들을 끄집어내서 학교로, 그거 아니고 이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이 마음, 이걸 잠재력이라고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이 잠재력을 바깥으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잠재력 개발이에요. 자아를 실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개념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육의 본질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할 때 항상 하는 게 뭐예요? 개념부터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개념을 속된 말로 개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결과만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큐레레의 복귀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큐레레의 복귀. 이게 파이나가 한 유명한 말이잖아요. 교육과정에서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라틴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커리큘럼만 공부해 온 거예요. 이거 명사형이 커리큘럼이잖아요.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물이나 산출물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주어진 결과물이나 산출물만 공부해 왔던 것이지 실질적인 것을 공부를 안 해왔어. 그러니까 큐레레로 복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투레이스라고 라틴어잖아요. 그래서 경주로를 따라도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상 이게 뭐예요? 개인의 경험을 말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험자라는 말을 봐봐요. 험자라는 말을 한문을 보게 되면은요, 이게 험이거든. 말맞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큐레레로의 복귀라는 말이 여태까지 교사 중심의 어떤 결과나 산출물을 가지고 공부한 것보다는 학생들의 개인 경험을 중요시하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차원으로 가자는 거예요. 어쨌든 이건 문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이제 배우고 오신 거라. 자,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정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 개념에 충실하는 지식교육의 이상을 추구해왔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도입된 국영수 교과에 대한 특별 보상제 시행으로 이들 교과의 성적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지만 학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는 달리 학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합리적인 마음개발, 이성개발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실제로 학교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건데, 그거는 달리 경쟁에서 이기거나 포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교육의 목적이 왜곡되어,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이 본래적 목적에서 왜곡됐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건 잘 알아두셔야 되니까, 우리가 내재적 목적이, 여러분들 자유교육과 내재적 목적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논술로 시험 문제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왜 그게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은, 오늘날 학교 교육이 내재적 목적보다는 외재적 목적, 다시 말해서 너 공부 열심히, 우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너 공부 열심히 해, 그래서 너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교육의 외재적 목적이었지,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사람 돼, 이 얘기는 안 해왔다고.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사람 돼야 돼, 너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돼 라는 것이 내재적 목적이라면, 너 인류대학 가,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래서 과거 시험 보는 거야. 이게 외재적 목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성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위기지약,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가 아니고, 즉 자기의 내면의 완성을 위한 공부가 아니었고, 이게 내재적 목적이었다고요. 위인지약이야. 다른 사람에게, 이건 남이야. 한문에서 남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공부를 해왔다는 거야. 그래서 똑똑해 너. 야, 너 능력 있어. 이건 이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들어가면 드백이라는 사람이 있잖아. 드백. 수행 목표 지향할 것이냐, 학습 목표를 지향할 것이냐. 그래,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교육 목적이 왜곡으로 인하여 교사는 주로 문제 풀이식 수업이나 주입식 수업을 하게 되었고, 학생들은 여러 교과 스며 있는 다양한 사고방식을 내면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오케이, 그러면은 잠깐 답안지 논하는 동안에 잠깐 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문제를 한번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본 거고, 우리가 이제 답안지 작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답안지에 보게 되면은 피터스가 제시한 교과의 선언적 정당에 관한 설명하고 나왔죠. 이거는 이제 2008년도 중등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건데, 자, 1번. 교과의 정당화를 요청한 사람에게 요청의 논리적 가정을 발표해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요. 아까 제가 분명히 선언적 정당화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당한 거야. 정당한 건데 선험적이야. 경험에 앞서 있는 거야. 이전이야, 이전. 선험적 정당화야. 자, 무슨 말이냐? 여보세요. 이 철학과 역사 이런 거는요, 수천 년에 걸쳐서 지금도 살아있는 게 이거야.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해가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요새 뭐 만화학과 이런 것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학문은 나타났다가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는 학문도 있어. 그죠? 쉽게 말해서 자격증 같은 거 보세요. 어떤 자격증이 있는데 이 자격증이 오래가지 못하는 자격증이 상당히 많아. 왜?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우리가 평생교육에서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지만, 평생교육에서도 얘기하지만은 지식의 유효 기간이 그렇게 길질 않다고. 지식의 유효 기간이 굉장히 짧다고요. 그러니까 3년, 4년 만에 막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철학, 역사, 수학 이런 것들은 수천 년이 흘러도 이게 바뀌질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수학 뭐 필요해요? 그 수학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복잡한 계산, 미분적분을 왜 공부해요? 실제로 나가서 우리 돈만 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역사가 뭐 필요한데, 철학이 뭐 필요한데, 왜 필요한데, 그 쓸데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예요.
교과의 정당화를 요청한 사람에게 이게 왜 정당한데, 이게 왜 이걸 공부만 해, 이걸 왜 공부해야만 하는데요? 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선언적 정당화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선언적 정당화예요. 이해가시죠? 오케이. 그래서 교과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정당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철학을 공부를 해보셨나요? 철학을 공부해본 사람만이 그 철학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지, 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철학을 왜 공부하는데요? 역사를 왜 공부하는데요? 수학을 왜 공부하는데요? 그리고 공적 전통의 입문이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는 것이다. 이래야만, 이 선언적 정당화를 공부해야만 우리가 공적 전통의 사회로 들어가는 거야. 입문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그래, 너 우리 사람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속된 말로 개무식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걸 피터슨은 성인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적 전통의 입문을 성인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인식. 자, 그러면 저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교육은 특수한 기술이나 기술 연마가 아니라, 밑줄 그십시오, 인성으로서의 기본적 소양 육성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적 가치를 고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석사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박사에서는 성리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 철학 공부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야, 너 철학과 나서 뭐 먹고 살 건데? 근데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저는 영어도 가르쳤고, 그래서 영어 책도 많이 썼고, 번역도 했고, 또 교육학도 하고, 이게 사실상은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특수 기술이나 기교를 연마하는 것이 교육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인간의 정신적 가치를 높여주는 거, 고양시켜주는 거, 그리고 기본적인 소양, 인성을. 그래서 자유교육이 시험 문제 아까 나온 이유가 인성 때문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오케이. 자유교육의 목적은 자유인 양성이야. 자유인 양성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교육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리버럴 에듀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자유교양교육을 리버럴 에듀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버럴 해야 돼. 자유로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몽주의에서도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18세기 계몽주의에서, 계몽이 뭐예요? 몽. 이게 몽이 무지몽매하다는 거잖아요. 무지몽매한 것을 이게 라이트잖아요. 그래서 EN이 붙이면은 이게 이제 메이크가 되잖아. 밝게 만들어주는 거다. 인라이트먼트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상은 우리 이성이라는 것이 무지몽매 속에 딱 사로잡히다 보니까는 정치나 경제로부터 억압당하고 사는 거거든.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계몽주의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리버럴 에듀케이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무지몽매로부터, 아니면은 그 동굴 속에 사로잡혀 있다 그랬잖아요. 억견,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교육이야. 자유교육. 그러니까 왜 자유란 말이 붙었는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교육의 목적은 자유인의 양성이고, 자, 밑줄 그십시오. 자유인은 무지, 편견, 선입견, 고집, 독단, 억견으로부터 인간을 해방된 자유로운 교양인을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쓰시면 돼.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이제 같이 쓰시면 되는 거야. 저는 시험 문제 낸다면 그렇게 같이 연결해서 시험 문제 낼 수도 있겠다는 거죠. 현대 자유교육은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공교육에 반대하여 목적에 있어서나 내용, 제도 면에 대해서도 교육자의 창의로
행해지는 교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론. 피터스와 허스트의 자유교육론은 합리성 혹은 지식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식교육이야. 합리적인 마음개발이에요. 지식교육과 합리적인 마음개발이라고 했습니다. 1980년대 초까지 교육에 관한 표준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 기본 입장으로는 자유교육은 근본적으로 좋은 삶을 사는 것, 이걸 웰빙이라고 그러잖아. 웰빙. 그래서 교육학 시험에서도 나왔잖아요. 웰빙. 파이트가 말하는 웰빙이죠. 좋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웰빙 그러면 다 뭐예요? 먹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건강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아니야. 정신적인 웰빙도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요, 봐봐요. 이게 B가 존재잖아요. 이 존재가 지금 ing가 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속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속적인 성장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식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유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객관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다시 그 기본 입장으로는 자유교육은 근본적으로 좋은 삶을 사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좋은 삶이라는 것은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되며,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내재적 목적이잖아요. 내재적 목적을 추구하는 거라니까. 내재적 목적은 웰이라고, 웰.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사실상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 평생교육에서도 4가지 기둥이 있잖아요. 존재하기 위한 교육. 그럴 때 그 존재는 바로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그 내재적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은 교육 개념 속에 또 얘기 나오죠. 에듀케이죠. 교육 개념 속에 이미 내재해 있는 가치야. 즉 합리적인 마음을 개발하는 일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해가죠? 그리고 합리적인 마음 개발은 다양한 지식의 형식으로 입문함으로써 가능하다. 이해가나요? 피터스가 말하는 그 8개 학문에 딱 입문하는 거야. 그래야만 합리적인 마음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야. 자유교육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교육에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왜 가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은 그 질문의 논리적 가정을 밝히는 선언적 정당화에 의해서 대답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오케이? 허스트의 자유교육론 비판과 사회적 실제의 기반을 둔 교육개관을 살펴보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둘 다 분석 철학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피터스는 합리적인 마음 개발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주지 교과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식의 이제 형식, 둘 다 똑같이 지식의 형식을 강조하는 건 같아요. 그런데 피터스가 허스트한테 그래요. 야, 나 좀 문제가 있어. 그럼 무슨 문제인데 이렇게? 아니,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는 없잖아. 근데 내가 얘기하기는 뭐하니까 네가 한번 바꿔봐. 그래서 나온 것이 사회적 실제, 소셜 프랙티스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허스트의 자유교육론 비판가, 오케이? 그러니까 이 자유교육을 이제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지식의 형식에서 이 사람은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유교육을 이제 비판하는 거야. 이게 자유교육이었잖아. 이 자유교육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실제에 이제 기반을 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허스트의 자유교육론 비판과 사회적 실제에 기반을 둔 교육개관을 살펴보면 피터스는 자유교육이 가진 오류를 지적하면서 누군가가 허스트의 지식의 형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권고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허스트 자신이 그 권고를 충실히 받아들여 종전의 합리성 혹은 이론적 지식을 추구하는 자유교육을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실제의 인문으로서의 교육을 주장한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한테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거야. 객관주의적 입장에서 구성주의적 입장으로 전환하는 거야. 이 객관주의와 구성주의는 제가 뭐 쉽게 여러분들 설명도 해드렸고 또 이제 향후에 나오면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객관주의는 라이너 선형적이고 순차적인 면이 있다면은 자연과학적인 측면만 합리적이고 막 이런 것들만 따진다 하는 반면에 구성주의는 비구조적인 것들, 여기는 구조적인 거라면 여기는 비구조적인 것들. 사회는 사실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다르잖아. 텍스트에는 A면 A고 B면 B가 되는 거야. 그런데 사회적으로 실제는 A가 C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상황에 그 맥락에 맞게끔이라는 게 구성주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 기본론 입장은 자유교육에서는 이성이나 합리성을 강조하지만 이론적 이성이나 이론적 합리성에 한정됨으로써 실천적 이성 혹은 실천적 합리성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는 사회적 실제는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실천적 이성, 실천적 합리성, 이 프랙티스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론적이었다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론적이었다면 여기는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론적 합리성이라면 여긴 실천적 합리성이라는 거예요. 이론적 지식과 합리성의 추구가 인간의 다른 측면, 가령 감정, 정서, 기술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론적 합리성이 다른 것보다 실질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낫다는 보장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보세요. 사랑을 여기는 머리로만 한 거야. 머리로만 하니까 이게 다 좋은 건 아니다는 거야. 감성적인 측면, 실제로 가슴도 중요한데 왜 머리로만? 이게 실제가 안 맞아 사회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머리로 해? 이건 머리로 하는 거야. 여기는 아니야, 가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이 문구가 들어올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그 세 번째 위서부터 그 기본 입장은 자유교육에서는 이성이나 합리성을 강조하지만 그 자유교육에서는 이론적 이성이나 이론적 합리성에 한정함으로써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실천적 이성 혹은 실천적 합리성의 중요성을 버려버리고 있더라 이거야. 간과하고 있더라 이거야. 피터스가 말하는 이론적 지식과 합리성의 추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측면, 예를 들면은 감정이나 정서나 기술 등은 이걸 다 포괄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사회적 실제로 가야 된다 이거죠. 이론적 합리성이 다른 것보다 실질적인 삶을, 즉 사회적 실제가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실질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낫다는 보장도 없더라 이겁니다. 이론적 지식과 합리성은 좋은 삶을 사는데 요구되는 비판적 반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는 있어. 왜? 시니컬할 수가 있거든. 이론적 합리성을 지녀야만 우리가 시니컬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실제를 추상화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좋은 삶을 살거나 이를 향상시키는 일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더라 이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허스트가 지식의 형식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실제로의 전환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자유교에서 강조하는 학문 혹은 지식은 인간 삶의 일부를 보여줄 수는 있기는 있어. 근데 삶의 형식 전체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더라. 따라서 지식으로 구성된 교과가 삶의 전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실제적인 삶 전체를 충분히 파악하기도 어렵더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그잖아요. 객관주의는 야, 수상한 사람을 만날 때는 어디다 신고해? 112로 신고해. 그래서 시험 문제 나서 수상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112 외에는 정답 처리를 안 하는 거야. 이건 객관주의 교사. 근데 구성주의 교사는 수상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112에 신고하는 것도 정답이지만은 이웃집 아저씨에게도 신고할 수 있는 거야. 알려줄 수도 있는 거야. 그것도 정답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왜? 사회적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 내가 살아나가는 사회가 저 낙도야. 낙도인데 내가 어디 핸드폰 갖고 다니겠어. 그러면 이웃집 아저씨한테 알릴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회적 실제, 다시 말해서 사회를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이나 특성, 그걸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과는 삶을 추상한 명제적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당연히요. 그죠? 명제적 지식. 그래서 최교과는 요거 분석 철학자 이제 라일이죠. 라일도 시험에 나왔죠. 최교과 전공으로. 물론 플라톤이 명제적 지식의 조건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라일이 이제 와서 지식을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으로 이제 나누죠. 명제적 지식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방법적 지식은 신체 일부나 또는 기술 등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나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노댓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노댓. 나는 2 더하기 2가 4를 만든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제지식은 노댓으로 표현한다는 거고, 그렇죠? 나는 운전하는 방법을 안다는 거잖아요. 방법적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신체 일부나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태까지 자유교육 자체가 명제적 지식으로 이루어졌어요. 명제적 지식을 가르칠 때는 실제와의 관련 속에 가르치기보다는 이론 그 자체를 추구하게 돼서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 따라서 이론적 교과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실적인 삶의 관련성이 잘 안 드러나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봐봐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만 졸업하셨기 때문에 명제적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 근데 저는 좀 명제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저희 벽에 못을 박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벽에 못을 박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제가 서툴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종이를 이렇게 말아서 여기다가 못을 끼고 이렇게 박았다고요. 팅하고 튀겨나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줘봐 그러고 못을 안 하고도 탁탁 잘 박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실천적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야. 삶을 통해서 지혜를 터득하신 분이고 나는 책을 통해서 지혜를 터득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의 삶과 안 맞는다고 이게. 그래서 구성주의가 등장하는 거거든. 심리학으로 보면은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 삶과의 관련성이 드러나기보다는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어 실질적인 좋은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피스터의 교육과 자유교육은 뭐고, 그 다음 이제 허스트의 자유교육과 자유교육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이제 따로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피스터의 자유교육의 아이디어를 드러나기 위해서 먼저 교육의 개념, 즉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밑줄 그십시오. 교육이란 가치 있는 것이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전달되거나 전달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여태까지는 가치로운 것을 도덕적으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증거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첫째, 규범적 증거는 교육은 교육에 헌신하는 사람에게, 자, 밑줄,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평가가 영어로 뭐예요? 이밸류에이션이에요. 그러면 이건 E 플러스 밸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E는 이거, 그죠? 끄집어낸다는 뜻이에요. 가치. 그래서 평가라는 말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가치 판단이에요. 평가라는 말 속에서 가치 판단이라는 말을 안 쓰면 그건 정답으로 채점이 안 돼요. 그냥 이 자꾸만 눈에 얘기하지만 이 개념이 중요하다고요. 그냥 평가해놓고 가치 판단 외우면은 그게 어느 천년에, 그죠? 그러니까 이거 좋아? 나빠? 가치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다, 바람직하다, 좋다라는 규범이 들어있는 것이고, 교육은 다름이 아니라 교육의 개념 속에 박혀있는 가치. 교육의 개념은 뭐예요? 내재적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 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인지적 증거로서 교육은 지식과 이해 그리고 모종의 인지적 안목을 포함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무기력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 증거는 규범적 증거, 즉 내재적 가치가 내용면에서 구체화된 것으로서 교육의 증거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의 형식을 가르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치로운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돼? 지식의 형식을. 내용면에서는. 셋째, 과정적 증거로 교육 목표를 가지고 교육적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how죠. 과정적 증거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는 교육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피터스는 교화와 교육을 구분해서 교화는 자극과 반응으로, 이건 이제 조건화가 되겠죠, 그죠? 자극과 반응으로 학습자를 조건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행동주의 학습에서는 학습자를 수동적으로 여기고 학습자의 개인의 흥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반면에 교육은 학습자의 자발성을 전제하고 흥미를 존중하는데, 이게 바로 과정적 증거 그 자체이다. 교육은 학습자의 자발성, 자발적인 의식, 흥미를 존중하여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으로 전달해야 되는 것이다. 됐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교육이 행동주의 측면이 너무 강했어. 그냥 교화시키는 거야. 그냥 교화는 뭐야? 주입시키는 거라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주입시키는 거니까 거기에 합리적인 근거나 정당성이 있질 않아. 그냥 외우라면 되니까 이거야.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아니, 그냥 방정식에 따라서 그냥 풀어. 이게 교화야. 여태까지 그래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화가 된 거예요. 그냥 어떤 행동주의는 그냥 자극에 대한 어떤 반응만 요구하는 거지, 학습자의 자발성인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도덕적으로 온당하지 못한 방법이더라 이겁니다. 허스트의 자유교육을 보겠습니다. 허스트는 합리적인 마음 발달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식과 이해를 획득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은 이러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교육의 다른 목적들은 이러한 과업의 성취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에게는 지식 획득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었다. 그는 마음을 발달하기 위해서는 저 밑줄 지식의 형식들에 입문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초반기처럼요, 지식의 형식으로 입문은 피터스하고 같습니다. 허스트는 모든 지식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전통에서만이 학습될 수 있는 방식으로 상징을 사용하고 판단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생각했다. 과학적 조사, 적절한 실험 검사의 발달, 역사적 설명의 형성, 역사적 진리의 평가, 시의 감성은 고급 기술이며, 이것들은 언어로서만이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식의 지식을 획득하는 것은 이게 지식의 형식이죠. 혼자 공부해서는 획득할 수 없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은 그 일에 정통한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로부터 배워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러한 신념은 그의 동료인 피터스가 말한 인문으로서의 교육과 견해를 같이
한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피터스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이제 지식의 형식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실제를 이제 강조하는 점에서 후기는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육은 자기 교육의 신념이 아니라 먼저 정통한 사람에 의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사는 지식의 형식에서 권위를 획득한 사람이라는 것이 자명해진다. 이해가시죠? 허스턴은 여러 차례 걸쳐 지식의 형식론을 수정 보완하였다. 물질과학과 인간과학을 합치기도 하고 분리하기도 하였다. 1965년에 나온 교양교육과 지식의 본질에서 수학, 물리과학, 인간과학, 역사조학 이렇게 8가지 철학을 제시하였다. 허스턴은 4세기 깊이가 더해지고 동료학자들의 비판이 가속화되자 자신의 신념을 수정 보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러한 지식의 형식들은 완전히 독립적이진 않지만 서로 환원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양교육을 받은 사람이 되려면 수고스럽더라도 이들 형식에 일일이 입문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 이거예요. 한 형식에 아무리 정통하다 하더라도 다른 형식에 전이되지 않기 때문에 이 형식을 공부해서 여기에도 전이, 다시 말해서 적용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안 돼. 근데 그게 안 되더라 이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따로 입문해야 된다. 1990년대 들어와서 허스턴은 지식의 형식들보다는 밑줄 그십시오. 사회적 실제 또는 실천들을 교육이 성취할 목적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분석적 교육 철학, 분석 철학이라고 했었죠. 공리주의 철학을 비판하면서 제3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교육은 그 자체가 사회적 실천이며 학습자를 사회적 실천에 입문시켜야 된다. 핵심은 거기 있는 겁니다. 오케이. 결론. 자유교양교육은 지식과 이해를 추구하는 것을 통해 합리적인 마음의 발달을 지향하는 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주로 이론적인 활동과 이론적인 교과들, 예컨대 사막사과라고 하죠. 사막, 문법, 수사학, 논리학과 사과, 산술, 기하, 천문학, 화성학 같은 리버럴 아츠, 이게 이제 예술, 이게 이제 자유 예술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리버럴 아츠에 해당되는 학문이나 예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진다. 전통적 교양교육은 인문교과를 중심으로 실천된 측면이 있고 사회적 유용성이나 생산성과 사회적 유용성과 생산성을 강조하는 것을 허스트식으로 얘기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 실제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명제적 지식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적 유용성이나 생산성과 무관하게 마음의 개발이라는 그 자체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인문교육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 하는 게 주로 이쪽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자유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이성적 사고 능력은 자명한 능력으로서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교육의 1차적인 목적은 이러한 인간의 이성적 능력 개발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이러한 이성적 능력은 객관적, 보편적 지식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 지식을 중시한다. 즉 교육과정을 이용하는 지식은 폭이 넓고 깊이가 있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것이며 특정한 분야에만 국한되는 실용적 지식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실용적 지식에만 국한돼서도 안 돼. 그렇다고 이론적 지식에만 국한돼서도 안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10분만 쉬었다가 2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